최요한의 시사 팬더. 오늘도 최요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구상의 모든 시사 새끈하게 팬다 끝까지 판다. 추석 차례상 쇠고기 산적 같은 남자 시사팬더 최요한입니다. 예, 그거 새 멘트네요. 아, 요거는요. 예, 추석맞이. 예, 우리 추석 때 그 국민 라디오에서 특집 프로그램 하는데 예. 우리 그 PD님이 추석 차례상 쇠고기 산적 같은 남자 시사팬더 최요한 평론가님은 꼭 출연해 달라고. 예. 신선한 멘트를 주셨길래 제가 오늘 사용해봤습니다. 아우, 벌써 뭐 추석 얘기하시니까는 예. 야, 이거 가을이구나 벌써. 결국은 가을이 오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지난 여름이 진짜? 너무 뜨거워서 결국 가을이 오는구나. 가을이 진짜 영영 안 올 것 같더니 참 어김없이 가을은 옵니다. 예, 오늘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 대북 특사단 평양 간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도착했나요? 예,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 의제 확정하고 미북 대화 재개의 계기를 찾기 위해 방문을 했습니다. 이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 작업에 탄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굉장히 무거운 과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밤 9시부터 9시 50분까지 50분 동안 한미 정상통화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미가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북한과의 협의 과정에서 미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임을 보여주는 목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정의용 실장이 지금 문 대통령 친서를 휴대하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김정은 위원장 만나게 되는 건가요? 예,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도 대외적으로 스피커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 실장을 만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체류 기간이 연장돼 그 당일로 돌아오는 걸로 돼 있는데 1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가장 시급한 것은 종전선언 문제인데 북이나 남이나 양측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대북 특사단이 이제 중재를 하는 건데 중재안이 그러니까 비핵화 진전 방안하고 그리고 연내 종전 선언 뭐 대략 그렇게 모아지는 거죠? 그렇게 모아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따로 가져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핵심 쟁점 여러 가지 부분이 참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아무튼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북 특사단은 갔는데 시진핑 중국 그 주석 북한 간다고 그러더니 시진핑은 무산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그 시 주석 대신 특별 대표 자격으로 중국 지도부 서열 3위인 리 잔수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전인대라고 하죠. 상무위원장이 방북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 정부로서는 최상의 성의를 표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교착 상태, 그 중국의 존재로 인해서 북핵 협상이 교착이 됐다. 이거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지금 구구절 때 북을 방문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정부를 대표하는 서열 2위 리커창 총리를 빼고 나서 최고위급 인사가 리 상무위원장이라는 겁니다. 원래 관례에 따르면 서열 5위인 왕후닝 상무위원이 가야 되는데 3위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보내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시진핑 주석 가는 거하고는 또 비중은 다른데 그렇죠. 무게감은 다르죠. 시진핑 주석이 안 가는 건 아무래도 미국 의식한 거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중국 책임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어쨌든 그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지속적으로 북중 간의 끈을 놓지 않겠다. 의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동안 우리가 좀 다뤄주지 않았던 두 분이 있는데 전직 대통령 두 분. 오랜만에 좀 소식 좀 알아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재판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50분 동안 진행된 피고인 신문 침묵했다고 합니다. 앞서의 여러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결백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90개에 달하는 검찰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고 심지어 진술을 거부하겠다라는 말도 없이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물론 다스의 소유관계부터 물었지만은 전혀 묵묵부답이었고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시거나 기침을 하거나 고개를 좌우로 젖히며 스트레칭을 할 뿐이다.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본다고 얘기해야 할까? 무시한다고 무시한다고 봐야겠죠.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보단 낫잖아요. 아예 안 나오는 나오니까. 사람보다. 어쨌든 지금 내일 6일 결심 공판 시행될 예정이고요.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 구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소 제기된 뇌물 규모 고려했을 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구형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 대통령 재임 시절 댓글 공작 자체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오늘 아침 조현호 전 경찰청장을 소환했습니다. 지금 소환한 걸 제가 봤거든요. 우호적인 댓글 조작했다. 근데 거기에서는 뭐 나와서 이제 포털라인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조현호 전 청장은 도대체 몇 번 조사를 받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굉장히 여러 번 받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잘 나갔을 때 좀 제대로 살지 않은 그 대가를 두고두고 치르는 것 같아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MB 재판 나가서 뭐 침묵했다고 하지만은 나간 거 보고는 그러게 왜 나가 뭐 그럴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지내요? 아예 지금 소식이 안 나오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고요. 그 대신 주변에 대한 사건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근 그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담당했던 김영재, 박채윤 부부의 개인 소송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재판 거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인 겁니다. 이 사건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6년 박 씨의 리프팅 기술, 이 당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특허 소송 관련 자료를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넘긴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박채윤 씨가 개인 소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한테 이 재판 잘 될 수 있도록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대통령한테 들어가서 대통령이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법원행정처의 자료를 청와대에 건넨 겁니다.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소식이 없던 박근혜 대통령의 근황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요. 실제로 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거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실토를 했어요. 실제로 현직 대법관을 공관에 불러 논의했다라고 실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히 제기된 상태다. 옥중 조사가 불가피하다라고 검찰이 이 뜻을 밝혔지만 재판에도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까? 이거는 좀 미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파네요, 양파. 까면가스로. 그래요. 근데 그냥 그 의자 들고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딱 앉아서 조사하면 안 되나요? 답답해서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 소송까지 청와대가 개입을 하니 참 진짜 여왕이었네요.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 억대 비자금 가지고 상고법원 로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각 법원장과 행정처 실국장에게 현금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경력금 명목으로 나눠줬고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상고법원 로비 등에 활용한 정황이 검찰에서 확인되었다라는 겁니다. 대법원도 비자금으로 로비를 합니까? 수법이 뭐냐면요. 공보관 예산을 소액 현금으로 나눠요. 예산을 소액 현금으로 나눠서 전액 인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일선 법원 재무 담당자로 하여금 인편으로 은밀히 상납을 받습니다. 이거 정치인들 하던 거랑 똑같네. 그냥. 법원 행정처 예산 담당 관실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을 합니다. 금고에 보관하다 필요할 때마다 쌈짓돈 꺼냈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리스트를 확보했대요. 누구한테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 이거 조사한다는데요. 저 자꾸 웃음이 나서 대법원에서 이 짓을 했으니 국고손실죄입니다.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 국고손실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법원이면 진짜 누구보다도 법을 잘하는 분들이니까 이거 추적을 해도 안 걸리는 방법을 다 알겠죠. 정치권처럼 그대로 썼네요. 아유 참. 이거는 참 재밌는 소식이에요. 북한이 IT 관련 논문을 우리 쪽 학술지에 투고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론에서 남북한 학술교류의 새로운 이정표가 열렸다 이 내용인데요. 북한 학자가 남한 우리 측 학술지 관계자한테 이메일을 보냈고 예. 논문을 투고한 겁니다. 예. 이게 딱 나오니까 학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럴만하네요. 예, 논문 주제는 클라우딩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안, 예. 생명공학에 기초한 최신 인공지능 기법이 사용됐다. 예. 저자들은 리일람 김일성대 교수 등 모두 북한 학자다라고 합니다. 국제사회 논문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드물어요. 예. 근데 남측 학회에 투고했다? 이게 더 이례적이고요. 더군다나 북한 학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같이 공동 연구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답니다. 북한이 이쪽 분야는 상당히 연구 실력 성과들이 있나 봐요. 예, IT 분야에서는 학자들 사이에도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김일성 종합대 대학교 학생들이 세계적인 인터넷 프로그램 경연 대회인 코드 셰프 여기서 자주 1등을 차지했대요. 예. 코딩 황제라는 명성을 가진 미국의 구글 팀도 껐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기초과학은 많이 발전했다. 예. 이게 실생활과 연결된 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예. 이렇게 다들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었네요. 예. 요즘 이 부동산 관련 기사 아주 그냥 쏟아져요. 쏟아집니다. 제가 포털 뉴스 들어가 보면은 예. 한 3분의 1이 부동산 기사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난달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건수가 2만 건을 넘어가지고 사상 최대치 기록했다. 예.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읽어야 돼요? 잘 분석해 보면요. 예. 8월에 허위 매물 신고가 급증했대요. 예. 예. 입주자 커뮤니티 등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호가 담합, 그러니까 예.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이죠. 그렇죠. 예.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정상 가격의 매물을 게시해도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지역 주민 그리고 입주자 커뮤니티에 있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예. 이게 낮은 가격의 허위 매물이다 이렇게 신고한 사례가 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매물 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부동산 매물 클린 관리센터에 따르면 예. 8월 1일부터 31일까지 2만 건이 넘는 허위 매물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예. 지난해 같은 기간에 5.8배에 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네 집값이 싸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가 알려질 것 같으니까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중개업소들에게 예. 업소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거 허위 매물이야 하고 가짜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위 매물 신고가 늘어난 거예요. 예. 양심 없는 짓이죠. 예. 이거 결국은 이거 고소 고발 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양심 없다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허위 매물 좀 많이 올려놓은 거란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허위 매물이라고 가짜로 신고한다는 신고. 그렇죠. 예. 사실은 그게 이제 아닌데. 예.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업장에서 어제 사고가 발생했어요. 예.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닌데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두 명도 중태라고 합니다. 어제 오후 1시 55분쯤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지하 1층 화재 진화 설비 이산화탄소 밀집 시설에서 예. 협력업체 소속 직원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예. 여기는 자체 소방대가 있거든요. 출동해서 부상자 3명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24살 이모 씨가 숨지고 아유, 저런. 26살 주모 씨, 54살 김모 씨 등 인근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불명으로 중태라고 합니다. 모두 소화 설비를 관리하는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게 뭐 여기 이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서 흡입해서 사고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이런 유해물질 누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2013년도에도 한 명이 사망했고요. 2014년도에도 협력업체 직원이 한 명이 숨졌어요. 다들 협력업체 직원들이 피해자라는 거죠. 이거 한두 번도 아닌데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어제 사건은 늑장 신고다. 예전과 같이 늑장 신고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거 지적해가지고 또 진실 공방이 막 전개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닌데 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삼성은 건드리지 못합니까 진짜?
화나는 소식이었습니다. 예, 아무튼 뭐 끊이지 않는 뭐 사고 문제는 문제입니다. 예, 오늘 뭐 시간 돼서 여기까지 듣는 거로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팬더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